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뭔가 마이크가 좀 잡음이 있네요. 잠시만요. 음, 리얼 맞는데 왜 그럴까? 잡음이 좀 있나요, 여러분? 나도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네. 자, 저도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죠? 생방송이라서 화면이 좀 이상해서 잠깐 방송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벌써 수요일입니까? 정말 한 주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도 행복한 하루, 화이팅하는 하루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똥스님, 오늘도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이마미님, 행복 충만한 성모님입니다. 건물주 될 거야. 대박이맘님, 행복한 여행자님, 보랏빛 미소님, 아내권님, 양님, 크로바님, 찌니아님, 비니비님, 채설아님, 드림이15님, 장진숙님, 올리브스토리님, 케이스코시님, 라벤다님, 스마일트리님, 에헤라고야님, 털장수님, 이매숙님, 안녕 말고 다시고, 복덩이님, 배경색이 바뀌었다고요? 이게 배경색이 아니라 카메라가 바뀌었어요. 카메라가. 조금 더 비싼 걸로 했는데 이 색감을 아직 못 찾았어요. 오늘 다시 한번 잘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덩이님, 아이마미님, 윤주라님, 나얌님, 순이님, 개수장님, 바따구따님, 네, 확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네, 매일 보지만 운전 중이라 인사는 가끔 올려요. 예, 누구시죠? 처음 듣는데요. She is fun님. 그래요, 반갑습니다. She, 그쵸. 파랗게 나온대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오늘도 여러분들 굿모닝 경매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의 인간 극장 스토리인데요. 야,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안 되겠다. 이거 굿모닝 경매 식구들하고 반드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또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진짜 갖고 왔는데요. 이게 제가 인사이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느끼는 게 너무 많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진짜. 사실 유명하신 분입니다. 박경철 선생님이라고 시골 의사 선생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시골 의사 선생님이 그냥 시골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투자의 대가십니다. 재테크의 대가세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분이요. 2008년도에 무려 2008년도에 그럼 언제야? 15년 전인가요? 16년 전인가? 2008년도에 아주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네. 근데 아주대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이 사실 화제가 돼가지고 그 영상이 좀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 여러분,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그 2008년도 박경철 의사 선생님의 아주대학 강의를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그 강연 내용을 제가 일일이 발췌를 좀 했거든요. 제가 그 대신해서 내가 그냥 소개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읽어드리고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때는 1994년도의 이야기래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94년도 기억나세요? 94년도는 뭐지? 2002 월드컵보다도 훨씬 전이고 저는 뭐 했죠? 94년도에? 2002 월드컵 때 직장인이었으니까 사회 초년생이었죠, 거의. 그러면은 94년도면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 같은데? 중학생 같은데?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전에서 바쁘게 의사직을 소화하던 어느 날이었대요. 이분이 지금 58이시니까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죠. 네, 대전에서 바쁘게 의사직을 소화하던 어느 날이었는데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던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그 친구가 일하던 연구소는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경제 문제를 담당하던 곳이었다. 예, 연락이 온 이유는 다름 아닌 주말에 있는 한 강의에 참여해보라는 것이었다.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의사직을 맡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바쁘던 때라 거절하려 했지만 너 진짜 안 오면 후회한다라는 친구의 말에 강의를 들어보기로 했대요. 혼자 가기는 그렇고 이제 막 MBA를 마치고 그것도 백수로 지내고 있던 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대요. 야, 나 노는데 뭐하냐, 심심하니까. 평일 낮에 가야 되니까 일하는 애들한테 연락을 못하고 혼자 가긴 좀 멋쩍고 그래가지고 백수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MBA를 이제 마치고 온 인재였죠. 자, 그런데요. 이윽고 우리 둘은 서울에 올라와 강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당시 그 안동분이세요. 안동분인데 대구에 이제 계셨으니까 어쨌든 강의가 열린 그 경제연구소는 대단한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다. 예. 자, 강의를 추천해준 친구와 함께 우리 세 명은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강의실에 모두 앉아 경청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데 드디어 강사가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예, 머리에는 뉴욕 양키즈 모자를 쓰고요. 상의는 대학교의 로고가 찍힌 후드티. 뭔지 알겠다. 그죠? 그죠? 뭐, 예일대나 뭐,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연세대, 뭐, 외국에 무슨 대학교 이름 많이 써 있잖아요. 어쨌든, 하의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온 것이었다. 예. 그런데 그 모습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은 더 기가 막혔다. 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제, 당시에 거기에 이제 한국 최고의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박사학위는 기본이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 정장 차림에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왔는데 강사가 나타났는데 아주 형편없는 차림에 젊은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또 어때요?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또 앉아 계신 분들이 연구원들이시고 근데 그런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칠판에다가 WWW 딱 3글자를 쓰더래요. 예. 그래서 미래는 바로 이것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모두가 W를 사용하게 될 거고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www가 뭐냐면 우리 지금 모든 웹사이트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www.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안 쓰고 할 수 없는 거 알죠? 어쨌든 약어로 쓰지만 약어로 써서 들어가도 어쨌든 그걸로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죠? 그죠? 은행도 W가 들어올 것이며 심지어 전쟁도 W를 통해 할 것이고 모든 것이 이 웹으로 통한다라는 거죠. 근데 93년, 94년도였으면 무슨 때였냐면 천리안 나우누리도 그때 없었을걸요? 우리나라에? 근데 여러분들 천리안 나우누리 있었을 때 감흥이 있었나요? 우리 감흥 없었잖아요. 뭐 너무 불편하고 그때 하긴 나도 그때 중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때 MS-DOS 알죠? 플로피 디스켓 해가지고 검은색으로 된 거예요. 넓은 거, 이만한 거, 이만한 거. 그러다가 이제 쬐끄만 디스켓 나와가지고 우와 좋아졌다. 그걸로 이제 막 뚜띠 뚜뚜띠 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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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테트리스 이거 막 테트리스 많이 하고 그죠? 방구차 하고 맨날 막 그런 거 했잖아. 그 정도가 다예요. 축구 게임 하고 그런 게 다였잖아. 올림픽 이런 거 하고 그래요. 기억나죠? 야, 그 당시에 근데 이런 세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제 느낀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알고 들으면은 뭐 야, 바보들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았어도 뭐야 이거 그러고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아니나 달러 보세요. 등의 그 당시엔 정말 터무니없는 말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닌가.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강연장이었기에 결국 그런 터무니없는 강의 내용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더니 결국 강의가 끝날 즈음엔 강의실이 금세 텅 비었다. 맨 뒤에 자리 잡은 우리들 3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와, 텅 비고요. 우리들 3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야, 이거는 진짜 강의 사회를 맡았던 사람도 많이 어이가 없었던지 멍하니 강사가 돌아가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결국 강의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너는 이걸 들으라고 나를 대구에서 불렀냐? 라고 핀잔을 주었고 그 친구 역시 매우 미안해했다.
서로 뭐라 그러고 미안해하고 미안해. 그런데 함께 왔던 백수 친구는 우리와는 다른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그 친구는 곧 나에게 10만 원이 있냐고 묻더니 그 강사와 곧 죽어도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 백수 친구는 돈 10만 원을 빌려가 강사가 주차장으로 가는 걸 붙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W를 믿습니다. 저는 W를 믿습니다. 당신과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 후에 들은 얘기로는, 그러고서 10만 원 줘서 밥을 사야 되니까 줘서 보내고 이제 관심 없어서 두 친구는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들은 얘기로는 이 친구는 새벽 3시까지 그 강사를 술자리에 안 놓아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강사는 다음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사 얘기하는 거예요. 600만 원으로 강연이 있은 그 다음 연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95년, 94년 이렇게 됐겠죠. 6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4년 뒤에 총 자산 2조 6천억짜리 기업이 된다.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죠? 어떤 회사인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결국 그 말들은 이후 현재까지 강사가 한 말이 모두 실현되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이 된 것이다. 그 백수 친구 또한 그 강의 이후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야, 그 백수 친구가 그 이후에 개인 사업을 또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이 스토리 또한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나는 당시 강연에 대한 큰 실망감과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내려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다. 일이 바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던 때였는데 예전 그 백수 친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대요. 그 친구는 그 MBA 백수, 그죠? 여전히 W의 존재를 믿고 있었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네 첫 월급 탔지? 나 돈 좀 빌려도. 첫 월급 탄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말이 돼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또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고, 아니면 부모님 저기도 좀 사드려야 되고, 이런, 그 첫 월급인데, 나도 한번 그 정도로 엄청나게 친한 친구였나 보죠? 그죠? 백수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 돈이기에 어차피 못 받을 생각으로 관계를 끊을 거란 생각까지 하며 돈을 빌려주었고, 그는 그 돈으로 사무실을 차리겠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백수 대단하죠? 예, 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망했더라도, 이 정도 용기와 패기, 이거는 높이 삽니다, 정말로. 예, 근데 이 정도 패기와 실행력 용기가 있으니까는, 예, 이 뻔뻔함이 있으니까는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로부터 1개월쯤 뒤, 또다시 그 백수 친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예,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난 곧바로 말했다. 나 돈 없다. 돈 때문에 전화한 줄 알고, 야, 나 돈 없다. 예? 그러나 그 친구는 돈 얘기가 아니라고 했다. 예. 반대구나. 그쵸? 백수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나 또 돈 빌려달 줄 알고. 그랬더니 돈 얘기가 아니고, 돈도 시간도 안 드는 것이니 부탁 한 가지만 하자고 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신이 컴퓨터로 편지를 쓰는 사업을 시작했다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그 친구에게 물어봤다. 내가 3개만 만들어 보자. 너 최근에 편지 쓴 적 있냐? 에? 그런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요즘 사람들은 1년에 편지를 2통도 쓰지 않는데, 그래, 만에 하나 네가 하루에 편지를 3통 쓰는 사람을 만났다고 치자. 50원이면 우표를 사는데 누가 컴퓨터로 일일이 편지를 보내겠냐. 그리고 편지는 유필로 써야 진정한 편지다. 아주 이제 고리타분하고 옛날에 근데 누가 이 얘기를 들었어도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예? 나의 기준과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꼰대가 하는 말인 거죠. 그죠? 나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질문과 회의는 다분히 상식적이라 생각했다. 어쨌든 빌려준 돈은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 친구의 부탁은 일단 들어주기로 하였는데 친구는 곧 나에게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하였고 나는 오픈딕스로 하겠다고 했다. 친구는 참고 문헌, 목차, 신박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실 오픈딕스는 의학용어로 맹장을 뜻한다. 뭐 그런가 봐요. 나는 그 친구를 가만히 놔두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잘라버리자니 배를 째야 하는 그런 곤란한 맹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 첫 번째 이메일 계정은 바로 이 오픈딕스가 된다. 오, 예, 대한민국 최초였대요. 그리고 어느 날 나의 이메일 계정으로 동창회 소식을 알리는 메일이 한 통 왔다. 예, 너무 신기한 나머지 읽고 또 읽어보았고 답장도 해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180명에게 동시에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본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내가 글을 하나 쓰고 편지를 우리는 일일이 다 써서 아니 복사를 해서 이거 우편으로 보내면 돈이 또 얼마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180명에게 동시에 그냥 쫙 바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클릭하면 바로 전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180명이 동시에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매우 놀랐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이 이메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가입하는 것까지도 알려주었다. 결국 그 백수가 시작한 사업이 1년 만에 250만 명의 사용자를 유치했고 이메일 전용서는 병원, 정부기관, 대기업 등 각계 기관들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년 후에 600억 원의 골드만삭스에 매각된다. 야, 그 후 수년 후에 몇 년 후에 600억 원의 골드만삭스에 매각이 됐어요. 현재 그 친구는 포스코 건물이 있는 테헤란로에 2개의 빌딩을 가지고 있고 4개의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때 그 WWW 그 강의를 했던 그 강사는 누구냐면요. 궁금하시죠? 아시나요, 여러분? 다음을 설립한 이재용 대표입니다. 와, 여러분. 야, 대박 아니에요? 자, 또 그 백수 친구는 나라비전의 한이식이라고 하는 대표님이시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 네? 예. 야, 예, 여러분 진짜 와, 대박 아닙니까? 예. 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뭐 소유의 종말, 엔트로피, 수소혁명, 뭐 이런 여러 이제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는 0.1%의 창의적인 인간이 있다. 0.1%의 창의적인 인간이 있다. 정말 흔하진 않죠.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통찰력과 직관을 지닌 0.9%의 우수한 인간들이 있대요. 진짜 저도 공감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을 이끈다. 그리고 나머지 99%의 인간에 대해서는 잉여인간이라 말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게 그냥 뭐 누리고 이렇게. 사실은요, 이 0.1%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쭉쭉 뻗어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와닿을까요? 와닿을까? 나머지는 항상 손가락질하고 이런 과정을 항상 겪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주변에서 비난하고. 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안주하는 삶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해서 잘못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생각하고 뭐 행동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자꾸 방해하나요? 경매하겠다는데 자꾸 못하게 붙잡나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0.1%는 아니어도 그래도 10% 안에 드는겨. 잘 생각해보라니까요. 경매 공부는 너도 나도 해봤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경매로 경제적 자유가 하는 사람 흔한가요? 별로 안 흔하단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지치고 피곤해하지 말아요. 그런 거에 일일비하지 말아요. 알겠죠? 네? 자, 그 백수는 0.9%의 우수한 인간이었고, 그 WW 강사는 다음 창업자죠. 그 바로 0.1%의 창의적인 인간이었던 것이다. 이후 나는 지난 기회를 날려버린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다음에 W를 찾아야겠다고 속으로만 얼핏 생각을 하게 된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분명히 끝까지 다 들었고요. 느끼는 바가 다 달랐던 거예요. 네. 근데 그 0.9%의 우수한 인간 그 백수분이 그 0.1%를 알아차린 거 아니에요. 네. 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매, 공매 뭐 싸게 살 수 있다 다 알고는 있지만 이걸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재밌죠?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다음 W가 궁금하지 않아요? 자, 다음 W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지난 후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완전 인간극장이야. 여러분, 이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다. 이재용 대표를 알아보지 못한 WWW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공감하지 못한 자신의 지적 능력과 안목을 반성하게 되면서 지내게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야, 이게 진짜 현실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도 진짜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기억나요? 카카오가 나오면서 공짜로 문자를 보낼 수 있대. 공짜로 영상통화도 되고 공짜로 전화할 수 있대.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는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였잖아. 진짜였잖아.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20년 전에 핸드폰 사용할 때 그때 저는 항상 공짜 요금을 프리 요금을 썼어요. 그냥 계속 써도 그냥 되는 거. 그때 처음에는 11만 원인가 그래서 11만 원인가. 근데 그러다가 99,000원까지 낮춰졌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비싼 거지. 지금 얼마야, 여러분? 유튜브 마음대로 봐, 인터넷 마음대로 사용해, 전화통화 마음대로 하고 다 하고 그러는데 어때요? 66,500원인가 65,000원인가 그러잖아요. 통신사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기가 속도 때문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다르겠지만 자, 20년 전에 저는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때랑 지금 한번 비교해봐요. 와, 진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 정말 진짜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친구들과의 술 약속이 잡히게 된다. 이제 반성하고서 살아왔던 거죠. 그때 놓쳤던 거를. 그죠? 나는 외과 의사이기에 병원에서 응급콜을 받기 위해서 병원장이 빌려준 그 큰 워키토키 같던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랑스럽게 서울을 가게 된다. 그때 당시 여러분들 알죠? 워키토키. 에? 딱 이만한 거. 그때 우리나라에 그런 것도 없었고 모토로라 많이 썼잖아.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때는 스타텍 알죠? 딱 여기 밑에 뚜껑을 딱 열어주면서 안테나를 뽑아줘야지 이거 간지거든, 간지. 안테나 안 뽑아도 돼, 별로 영향은 없어. 근데 이게 딱 뭔가 뽑아주고 딱 이렇게 받아줘야 이게 이제 전화를 받은 거지, 그죠? 스마트폰만 갖고 있어도 뭔가 내가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에르메스 정도 내가 이렇게 에르메스급은 아닌가? 한 샤넬 정도 내가 들고 있는 느낌? 그쵸, 여러분? 여성분들은 팍팍 이해될 거예요. 남성분들 명품 안 좋아하니까. 자, 그죠?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그 당시 핸드폰의 가격은 자동차 한 대 값이었다. 나 이건 모르겠어요. 나 그 당시는 몰라. 근데 그때 카폰이라 그래서 자동차에 이렇게 유선으로 이렇게 막 받는 이런 전화기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게 3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형님이 이제 얘기하신 시대니까 그때는 훨씬 비쌌겠죠. 정말 고가였고 있는 집 사람들만 쓰는 신기한 물건이었다. 그치, 신기한 물건이었죠. 나 공감해. 나 삐삐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우리 옛날에 기억나잖아. 그지? 빨리 뭐야? 빨리 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대화는 할 수 없으니까 숫자로 말해요. 요즘에 MZ 애들 모를걸. 우리가 숫자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MZ들 까부지 마라. 그죠? 우리 모두 했어. 사랑 표현도 했잖아. 482. 그죠? 너무너무 사랑이가 뭐였더라? 422 사랑이. 모르겠네. 안 되겠구나? 그죠? 괜히 MZ한테 큰 소리 했네요. 어디까지 했어? 내가 갑자기 추억으로 빠져서 잠깐만요. 자,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역시 그 큰 고가의 핸드폰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나는 무심코 내뱉게 된다. 언젠가는 이 큰 핸드폰이 손가락만한 크기로 줄어드는 시대가 오고 지금보다 더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는 시대가 오겠지라는 말을 거기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당시를 생각해보라니까. 그때는 막 이만한 거 있었을 때잖아요. 예? 그걸로 텔레비 볼 때야? 텔레비 말도 안 되는, 터치도 안 되던 시절 아니야, 액정으로. 기억나죠, 여러분?
이거 이 시절.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때 말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무슨 소리야. 7천만 원 내면 삐삐를 주고, 7천원만 내면 삐삐를 주고, 한 달에 2천원만 내면은 한 달 내내 삐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뭐하러 그 큰 것을 가지고 비싼 통화료를 물면서 들고 다니겠냐? 통화료가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또 정부에서 또 이게 나름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지금 일어난 현실만 바라봤던 거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핸드폰이라는 것은 상용화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예, 다들 놀랍게도 전원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었대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나는 엄청난 데자비를 느끼게 된대요. 재밌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상황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 장면 어디서 경험한 것 같은데? 아, 이게 W구나. 아, 이게 W구나. 에? 여러분, 나는 곧바로 달려가서 직감적으로 이 길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 이게 W야.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날 빨리 부정해줘야 돼. 너무 기회가 왔구나. 이건 기회구나. 하지만 배운 것은 칼질밖에 없던 터라. 이거 의사 생활을 칼질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칼질밖에 없던 터라 사업을 바로 실행할 수는 없었고 대신 이동통신 관련 주식을 사기로 마음을 먹는다. 한국이동통신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당시 공기업이라 거래가 안 되었다. 공기업이었대요. 최초에. 저도 이건 몰랐어요. 한국이동통신이 이제 통신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공기업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KT가 될까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한국이동통신이 지금의 SKT의 전신은 공기업이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SKT래요. 자, 그런데 마침 SK그룹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에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주사를 명동 사채시장에 내다 팔았대. 와, 완전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야,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걸 전혀 모르던 사회 쪼쪼비여가지고 쩝쩝이 그죠? 예, 쪼꼬미죠. 당시 명동 사채 시장에서 한국이동통신의 주식 시세는 2만 원이었대요. 2만 원이었대. 나는 그 비상장된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월급만 받으면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계속 샀대요. 그러고 바로 얼마 안 되어가지고 SK로 넘어가서 SK텔레콤이 되었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었는데 무려 6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기 시작한대요. 네, 상장이 되면서부터는. 자, 2만 원에 산 주식이 순식간에 6만 5천 원이 된 것이다. 바로 이거지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W에 올라탔는데 3배의 수익을 냈다는 것 자체를 W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6만 원대에서도 주식을 계속 사모았대요. 사실 주식을 샀다기보단 내가 믿었던 W라는 곳에 뛰어드는 차비 티켓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래요. 예. 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5년 후 나는 해당 주식을 520만 원에 매도하게 된다. 와, 박수. 야, 여러분 진짜 부럽지 않아요? 야, 그리고 나서 5년 후 나는 해당 주식을 520만 원에 2만 원에 사고 6만 원에 사고 물론 중간에 계속 꾸준히 샀겠죠. 야, 이거를 520만 원에 매도하게 된대요. 2만 원과 6만 원대에 산 주식이 불과 5년 만에 520만 원이 된 것이다. 그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식 투자의 대가라고 불렸다. 하지만 나는 억울했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순간 우연히 다행스럽게도 지나갔지만 W버스를 아슬아슬하게 뛰어들어 범퍼 위에 올라타 다행히 다음 버스 정류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 뿐인데 그것을 주식 투자라고 사람은 오해를 한 것이다. 네, 그렇다. 누군가는 정보와 기회를 말도 안 된다며 아무렇지 않게 비웃으며 흘려보냈지만 누군가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기회로 발판 삼아 인생의 도약을 한다. 아, 여러분.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죠.
W를 옛날에 93년도에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하고 친구의 변화, 그 강연자의 변화를 시간의 흐르면서 이분이 온전히 다 느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이 실패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내가 시도하지 않은 거니까 실패는 아니지만, 대박 성공할 수 있던 기회를 놓쳤던 것도 실패라면 실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실패를 딛고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두 번째 W가 왔을 때 고민하지 않고 달려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간간히 여러분에게 많은 제안들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시행착오가 없었을까요? 실패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제가 제안하면서도 흥분하면서도 정말 열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때그때 얘기하는 이유도 나는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확신이 있을까? 이제 이거를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확신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박사님께서도 우리 선생님께서도 어때요? W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세상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봤고 뭐 이렇게 통찰을 해볼 생각도 안 가져봤고 예. 그랬다 보니까 그런 일을 처음 겪었을 때 당황하고 주저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고 그냥 방관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고 다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예. 맞아. 내가 15년 전에 그때 경매 배웠는데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단타해서 자꾸 팔아먹으면 안 되는데 그때 돈 500만 원 때문에 내가 자꾸 단타 쳐가지고 그것만 갖고 있었어도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막 이런 별얘기 다 있을걸? 그죠? 여러분들만의 반드시 그런 인생의 경험에 따른 어떤 인간극장들이 다 있을걸요? 그래서 혹시 다시 지금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다시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실행할 때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만의 W를 더 이상 흘려보내지 마라. 자, 이것도요, 두 번째 W가 왔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실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물론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보세요. 자, 이 경매 부동산 시장은요, 이 WWW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다른 방향이죠. 그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런 한 비슷한 요소들은 항상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WWW 개념에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부동산 재테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굳이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재미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주 옛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옛날로 넘어가서 그때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막 해. 그때는 뭐 지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뭐 사과 주면은 저쪽에서 쌀 주고, 뭐 내가 이제 집신 만들어서 주면은 저쪽에서는 뭐 칼을 내어주고,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면서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시장에 5일에 한 번씩 만나는 5일장에서 시장에서 그걸 주면 상대방이 다른 걸로 또 대체해주고 내가 필요한 걸 서로 사는 용도로 각자 그런 식으로 살다가 어느 날 화폐가 생긴 거예요. 지폐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그거를 여러분 그거를 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걸로 다 통용이 돼요. 이걸로 또 딴 데 가서 살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거 물건 줘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런 정보가 이게 다 퍼져 있었어요? 안 퍼져 있었어요? 안 퍼져 있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퍼졌잖아요. 예? 금을 줄 테니 이거 돈 값어치 해. 이거 다른 데 가면은 이런 거 100개 살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물건으로 들어가. 이 사람이 내가 정신병자인 줄 아나.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요?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빠르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W를 생각해보면, 진짜 다음 W는 비트코인이 아닐까?
저도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근데 그건 그거고, 그래서 저도 그냥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없음 말고 하는 작은 돈은 비트코인을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다음 W가 되지 않을까? 왜? 아직까지는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비트코인의 시대는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너무 몰빵하지 말고, 왜 이게 몇 년 후에 올지 모르잖아요. 몇 년 후에 올지는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몰빵하지 마시고, 그건 그거고, 여러분,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부동산으로, 조금씩은 이렇게 실패의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남들이 사가지고 잘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적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나도 그때 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부족했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막상 지금 또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용기가 안 나. 왠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두려움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래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어느 분야에 있던 정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은요, 나름대로 정말 건강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이런 긴장감들, 이런 거 없이 그 자리에 가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예. 저라고 아주 평온하게 이 자리에 왔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전 이런 것들을 해오면서 뭐가 재미냐면요. 결국에는 일단 일을 추진하잖아요. 다 해결돼. 손해본 게 없어요. 다 해결되더라니까? 네? 내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끝까지 완벽하게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된 거지, 나만 노력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걸 보면서 너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내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냥 되게 하면 안 되고 있는 상황도 되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이런 감사한 마음과 이런 진짜 스스로를 믿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 이거 해보고 싶지 않아요? 자, 이걸 해보고 싶다면 매일 아침 굿모닝 경배와 함께 하세요. 알겠죠? 왜요? 이런 긍정의 바이러스는 퍼지게 돼 있어요. 이것도 뭐라 그래요?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옮겨가지 말고 긍정의 바이러스를 옮겨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의사 선생님의, 근데 이 강연이 언제적 강연인 줄 알아요? 2008년도예요. 2008년도. 와, 진짜.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깨어 있어야 돼, 항상. 예,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 항상 깬 상태에서, 예, 오늘도 화이팅한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고, 어이구,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예, 동기부여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네, 장진수님,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 내 코인 경제적 자유 결국은 온다. 장진수님, 네, 항상 감사합니다. 긍정 바이러스 좋아요. 처음 듣네. 자주 뵐게요. 출석 굿모닝 경매. 다이아님, 맞습니다. 긍정 바이러스 매일 듣게 됩니다. 좋네요. 함께 하시죠. 김순덕님, 긍정의 바이러스 훅훅 옮겨왔습니다. 잘했어. 윤주라님,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태기맘님, 그래요. 예. 부동산 연구원님, 오늘도 경매로 W 토지 찾아야겠어요. 그럼요. W 토지를 찾으십시오. 그렇지. W 토지는 존재하죠. W 토지는 존재한다, 진짜. 예. 보랏빛미소님,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장희수님, 저는 올해 W버스 탔어요. 잘했어요. 아이맘님, 멘토님의 W버스를 꼭 잡아 타야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예, 웰컴 투 W월드. 예?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완전히 새됐어. 짠! 요건, M이구나, 이거는. M, 그러니까 신문하시 생각나네. 내가 M이다. 아세요, 여러분? 또 까불죠? 죄송합니다. 자, 벽돌만은 시티폰 486 건물주 될 거야. 생각나네요. 최은조님, 저도 마을버스에서 벽돌만한 핸드폰 들고 통화하니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눈이 동그래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나도 옛날에 내가 대학교 때였어요. 나도 이제 쬐끄만 핸드폰, 노란색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때 싸뇽가 하여간 싼 거 있었어. 싼 핸드폰. 네, 그런 거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책가방 메고 핸드폰 요만한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너가 엄마가 사줬니? 아빠가 사줬니? 그랬더니 아빠가 사줬어요 그러더라고. 야 너무 신기한 거. 무슨 애가 핸드폰을 들고 다녀. 요즘에 다 있잖아. 다 있잖아. 이제 너무 당연한 세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 빨리 바뀝니다. 빨리 바뀝니다. 빨리 더 많이 바뀌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으로 여기저기 깔아놔야 돼. 깔아놔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 우리 나중에 어떻게 개인 비행기도 사야 되잖아. 우리 날라댕길 거야. 날라댕길 거야. 에? 우리 날라댕길 거야 이제. 상용화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지금 자율주행 지금 시범으로 저기 상암동에서 거기 우리나라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에? 미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걸 하는데 너무 길어졌다 오늘.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그거 하는데 얼마 전에 앰뷸런스를 인식을 못한 거예요. 자율주행 완전 무인 자동차 택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점검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뭐 다 하고 나면 결국에는 상용화 되잖아요. 나중에 진짜 애들이 그런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운전면허증이 뭐야? 그걸 왜 따야 되는데 왜 남들은 운전면허증을 얘기를 해? 막 이런다 이제. 여러분, 그쵸?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0.1%는 아니어도, 0.9%는 아니어도, 99% 속에 살고는 있지만 그 와중에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상위 10% 아니라도 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단하게 노력하는 그게 잘 안 된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알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너무 길어졌는데요. 네,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